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9월 15일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은 월드컵 공원에서 새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언론이 또 한 번 춤을 추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황제 군복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9개월 만에 사과를 했다고 대스특필을 해댄 거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역시 사과의 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사과의 표현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과인가요? 그녀도 정세균 총리처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은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태에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이죠. 정작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일 겁니다.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 게 아니죠. 게다가 군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결국 아들의 23일 연속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노골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컨대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자 삼보 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졌다는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남편의 장애를 언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에 대한 모성의 표현으로 미안한 의미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어머니 또는 엄마가 아니라 엄이란 단어를 쓴데 그녀의 노회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에 보낸 다른 보통 어머니들도 다 엄이입니다. 그녀가 정말 국민에게 사과를 하려 했다면 그 전에 전화로 휴가를 연장을 한 것이나 상급부대 장교를 보내서 부대의 미복귀를 휴가로 무마한 것이나 자대 배치와 평창올림픽 파견을 둘러싼 청탁도 소상히 밝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검찰 인사마저 비틀었다는 의혹도 해명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오히려 자기 별명은 확실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그런 분이 이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겁니까? 채널A 사건 때 윤석열 총장 측근이 연관되었다면서 검찰총장이 사건에 손을 떼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글은 담당 검사에게 주는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녀는 용의 지도하게 그 뒤에 못을 박아두었더군요. 저는 검은색을 휘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문이 가릴 수 없다.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나와 내 아들은 무죄다. 차라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듣기에 나았을 겁니다. 묻고 싶군요. 검은색을 검다고 말한 적은 있는가요? 그러자 8개월 넘게 뭉치던 검찰이 하필이면 휴일에 전 보좌관과 아들 서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동부지검 형사 1부는 12일엔 추 장관이 전 보좌관을 불렀고 13일 일요일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를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가겠죠.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추 장관은 어제죠.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의혹을 정면 부인하더군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아들 서모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한 국방부 자료는 도대체 누가 만든 가짜 서류인가요? 더 놀라운 것은 추 장관의 이 말입니다. 저랑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보좌관이 휴가 연장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군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이럴 때 써야 하는 말이 있죠. 이쯤 되면 막 까자는 겁니까? 추 장관은 지금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실속해야 하는 것은 그녀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한 겁니다. 그녀는 조국처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결국 아들 서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 반검찰개혁, 즉 반동분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 것에나 국민의 뜻이라고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반국민적,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웃기는 건 야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서두가 참 묘하더군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무슨 위로인가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극복해내시길 함께 응원하겠다. 역시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고 보니 토요일 오후에도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추 장관이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 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다.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 뜬금없이 웬 가을 하늘인가요? 추 장관의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년 전 전임자 조국이나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른바 이 나라 운동권의 문제점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나는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 둘째, 그 특권의식은 지극히 반도덕적인 선민의식으로 보인다는 것. 셋째, 그런 특권의식으로 벌인 반칙과 편법은 언제나 같은 패거리의 동지의식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 넷째, 그 결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째,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반성은커녕 진실로 대중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외치대던 정의를 파괴하고도 저리 떳떳할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위장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 운동권의 우상인 체 게바라도 그랬습니다. 샤르트르가 큐바를 찾았을 때 그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와 시몬드 보바르는 그를 두고 20세기의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는 극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게바라는 가짜였습니다. 게바라는 진실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부하가 탈영하려 했다는 이유로 직접 머리에 권총을 대고 쏘아 처형한 자였죠. 임산부를 직접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혁명이 성공한 뒤엔 요트 선착장과 수영장 그리고 7개의 욕실이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동시였던 카스트로와 함께 당시 자본주의 부의 상징인 롤렉스 시계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인물이었죠. 그가 1967년 볼리비아에서 사살되었을 때도 그는 롤렉스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운동권 출신들의 작태가 체 게바라의 감춰진 진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들 서모의 영산 배치를 청탁받았다는 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언이 거짓말이란 겁니까?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을 청탁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까? 신문 보도를 보면 송영무 국방장관 보좌관인 모 장군이 한국군 지원단에 이 문제로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가로 연장을 한 카투사 병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휴가도 연가가 시작되고 이튿날에야 휴가 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이었죠. 이런 일들이 부모의 권세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쨌든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추미애 비호에 나선 걸 보면 그들이 패거리 의식에 경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주인공은 황희 의원입니다. 이분은 제게도 아주 낯선 이름인데 DJ 비스에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더군요. 이번에 제대로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2일 페이스북에다 추 장관 아들 황제 복무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모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추 아들 공익제보자 인민재판하는 여. 게다가 현모 씨를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현 씨를 범죄자로 단언을 한 거죠. 그 말이 실수가 아닌 건 그 글에서 곧 확인됩니다. 먼저 최초 트리거인 현땡땡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키워온 현땡땡의 은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땡땡은 제가 실명을 감추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영어를 썼더군요. 틀리거나 방아쇠입니다. 그러니까 현모 씨는 누군가의 하수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는 또 재밌는 말도 했습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27살 군필 대학원생을 철부지라면 지금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도대체 몇 살인가요? 24살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닙니까? 정신연령으로 따진다면야 제가 보기엔 황 의원이 더 철부지 같습니다. 더 웃기는 건 황 의원 역시 이 사건을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벌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단순한 검찰 개혁의 저지인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둘러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분열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정농단 세력은 반드시 밝혀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 분열에다 국력 낭비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굴 보고 해야 할 말인가요? 편 가르기와 국론 분열은 제가 보기엔 황 의원이 몸담은 쪽이 전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자 이른바 좌표 찍기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지층인 극성친문에게 마녀사냥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니까 말입니다. 아니면 인민재판에 붙인 거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나 다를까 극성친문들이 현 씨에 대한 인신공격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현 씨를 찾아내 작살내야 한다. 이런 글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파시스트였다. 이런 인신공격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문바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이라며 국회의원이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날카롭습니다. 완전히 실성했다. 결국 황 의원은 13일 오후에 현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친 부적절성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익제보도 아니고 허위도 다 밝혀졌다고 했죠. 정말 제 정신인가요? 현모 씨가 검찰 개혁을 막을 목적으로 이 일을 벌였다는 걸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건 장담하건대 비유하자면 폭탄 테러를 하려다가 자폭한 것과 같습니다. 막상 추장관 아들 서모 휴가 미복귀를 공익제보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는 의연했습니다. 그는 추장관 아들이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었죠. 그는 서울 동부지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한 당직 사병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찌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되었다. 추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하등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부정직한 권력에 질타한 말은 이렇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추풍낙엽이란 말로 마칠까 합니다. 추풍낙엽. 추장관 말처럼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추풍낙엽은 가을 바람에 잎이 진다는 건데 마침 가을이 왔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국정농단을 처단하자는 구호로 천하가 뒤덮였을 겁니다. 체육특기생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었다 해서 교수들이 새벽에 끌려나가고 구속됐죠. 그리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